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3프로TV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FOMC가 다가오는데 미국 주가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네, 지난 주말에 특히 많이 올랐죠. 예. 네, 기업 실적도 3분기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장 금리도 조금 살짝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좀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예. 아무래도 시장 기대감이 좀 금리 인상의 절정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다 왔다. 네, 다 11월에는 왔다. 뭐 0.75%포인트 올리지만 12월부터는 조금 적은 폭으로 올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투영됐고요. 또 특히 기술주에 대한 숏 스퀴즈, 그러니까 공매도를 많이 쳐놨던 매도 세력이 급하게 다시 되사면서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강화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요즘에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미국 시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무엇보다 미국 물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뭐 사흘 뒤면은 그 FOMC가 열리는데 특히 이제 그 PC라 그러죠.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뭐 전년 동월보다 6.2%, 전월보다 심지어 0.3% 올랐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좀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가 특히 미국도 뭐 미국을 포함해서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국은 좀 공급 측면의 인플레에 더해서 지난 3월부터 연초부터 수요 사이드, 그러니까 서비스업 경기가 좀 회복되면서 전체적인 서비스업 물가가 전체적인 물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거든요. 이번 PC에서도 주로 물가가 올라갔던 가장 큰 요인이 적계급, 서비스, 또 교통비, 뭐 비행기 값이라든지 이런 그 대면 접촉과 관련된 서비스업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근원 물가가 좀 안 떨어지고 있죠. 근원 물가가 다시 또 지난달에 올라갔고요. 지금 클리브랜드 연준이라고 클리브랜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이제 예측합니다. 뭐 수시로 바뀌긴 하지만 지금 다음 주에 나오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를 그렇게 안 떨어지는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 물가는 오히려 전월비 0.5% 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 지금 PC에서도 올라갔는데 다음 달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에서도 근원은 잘 안 떨어진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뭐 연말 정도에는 미국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한 7%대, 못해도 뭐 7%대로 안착될 걸로 봤는데 지금은 뭐 조금 그것조차도 어려워질 정도로 지금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고요. 연초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미국 물가가 연말에 한 3%대로 안착될 것으로 원래 기대했거든요. 그렇죠. 형편없이 틀렸죠. 그래서 물가가 지금 끈적끈적하게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 그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가져가는 그 기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다양한 기대, 아주 뭐 시장에 뭐 기대를 먹고 살지만은 너무 희망회로를 돌린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다른 변화가 있는 겁니까? 지금은 뭐 연준 내부에서도 아마 조금 희망적인 주식시장의 기대를 좀 지지할 만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살짝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금리 인상이라는 게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실질 물가라든지 또 경기에 영향을 주는데 지금 많이 올리면 결국 뭐 물가가 하락하는 것은 내년 중반 정도가 될 건데 지금 막바지 금리 인상 사이클을 더 가속적으로 밟으면 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정작 내년 중하반기에 들어가서 경기가 지나치게 좀 불필요할 정도로 냉각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통화정책과 물가 경기의 시차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두 분기는 적어도 내년 초까지 조금 조심스럽게 금리를 다룰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인터벌을 두고 좀 지켜봤다가 그래도 물가가 안 잡히면 다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일단 12월부터는
좀 악셀레이터에서 금리 인상의 어떤 가속 페달에서 발을 조금 뛸 필요가 있다. 즉 50bp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 그리고 내년 들어서도 최종 금리 인상은 베이비 스텝 25bp 정도의 금리 인상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좀 그 다음에 지켜보고. 경기를 물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좀 설득력이 더해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28일 날 PC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급등을 한 것이 그런 이유라고 밖에 볼 수가 맞습니다. 없겠네요. 네. 예. 자, 그렇다면은 이게 증시 반등,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은 다졌고, 이제는 뭐 반등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몇 달 전처럼 또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 되는 건지, 이게 여기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산 넘어 산인데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넘어가야 될 산은 경기죠. 네. 또 기업 실적이고요. 네, 지금 3분기 기업 실적이 주식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정도에서 뭐 약간의 충격을 줬지만 그래도 조금 그럭저럭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내년 초, 네. 1월 중하순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를 넘겨서 내년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내년 4월이나 5월 네. 정도는 더 큰 실적 둔화를 우리가 좀 겪어야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국내외 애널리스트들이 내년도 혹은 12개월 선행 EPS를 공격적으로 하향 조정을 아직 안 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보는 PER, 뭐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가 아직까지는 이익 전망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 전망이 하향 수정된다면 또 주식시장의 어쨌든 그 흐름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 스트레스를 벗어나면 기업 실적의 둔화라는 역실적 장세로 조금 전환. 주식시장이 같은 약세장이지만 약세장의 성격이 다른 예. 그러한 약세장의 또 다른 국면을 조금 맞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더라도 그 다음에 역실적 장세에 조금 저항은 틀림없이 주식시장이 받기 때문에 이번 주식시장의 랠리를 좀 베어마켓 랠리, 기술적인 단기 랠리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금리라는 산을 하나 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 반등했던 것이 빠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코스피가 벌써 한 35% 이상 빠졌기 때문에 저점 기준으로 고점 대비 저점이. 예. 근데 문제는 지금 S&P 500이 최근에 반등하면서 미국장이 고점 대비 한 20%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하락폭이에요. 네, 통상 뭐 역실적 장세 또 혹은 지나친 금융위기가 없는 상태에서의 약세장은 고점 대비 한 30%에서 35% 정도 하락하는 통계적인 수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S&P 500 미국장이 지금 현재 3,900 정도 S&P 500이 한 3,500까지 한 10% 정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실적이 나쁘다면 그런 하락이 남아 있고 그렇다면 코스피도 미국장에 좀 똑같이 맞춰서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미리 뭐 좀 예방 주사를 맞고 주가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강세장으로 미국장과는 완전히 디커플돼서 움직여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장보다는 적게 떨어지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약세장 국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지수가 한 10% 정도 떨어진다. S&P 지수가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 불안한 얘기인데요. 그 시기는 언제쯤 되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추가 조정이 있다면 그 이유는 어쨌든 기업 실적 악화, 경기. 네, 그리고 경기가 주식시장에서 보는 경기는 예상치 대비 계속 하락하는 조금 낙관적 오류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1년 내내 낙관적 오류가 지금 발생했는데 그렇죠. 지금 보는 세계 경제 전망이 아직도 낙관적이다. 이 정도로 기업 실적과 경기가 더 나쁘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식시장이 돌았습니다. 나쁘긴 나빠도 예상한 것보다 조금 좋으면
주식시장은 반등하기 때문에 그 변곡점, 티핑 포인트가 언제일까를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경기가 가장 암울한 시기, 즉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잡히는 시기, 연준의 통화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 내년 3월 정도, 내년 3월 좀 정도. 늦어도 한 4월이나 5월 정도에 내년 2분기 중이 어떤 주가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그때가 오히려 더 새로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 같으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조금 그 이후부터는 경기는 불경기지만 조금 주식 시장이 계속 저점을 조금 높여가는, 추세적으로 높여가는 그러한 뭐 V자 상승은 아니더라도 주가가 조금 그래도 추세적 상승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자, 뭐 배경은 뭐 유사한 우리 시장을 다시 돌아본다면은 미국이 이렇게 떨어진다 해도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시장은 고점 대비 35%나 빠져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떨어지진 않겠죠? 네, 좀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네, 좀 환율 대비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외국인 입장에서 조금 가장 많이 네, 빠졌어요. 가장 많이 빠지고 또 환율을 감안한 우리나라 블루칩의 좀 실질 밸류에이션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추가로 매도해서 나갈 가능성은 조금 약할 것 같고요. 특히 위험자산 시장 전체를 줄이거나 이머징 마켓 전체를 줄이는 그러한 포트폴리오 조정은 11월 중순, 11월 말 이후에는 거의 없거든요. 네. 지금 12월은 거의 방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조금 올해는 그래도 미국장보다는 조금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연말을 맞이할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라는 이슈가 서서히 이제 소멸돼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마찬가지로 환율 이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같이 간다고 보면 이제는 거시 이슈보다는 오히려 이제 미시 다시 말해서 기업 실적 이쪽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별 종목에서 길을 찾는다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저도 좀 동감이고요. 네, 이제부터는 조금 숲보다는 오히려 나무를 보는 네. 게 좋을 것 같고 또 주식시장이 만약에 대세 저점이 조금 가까워진다면 먼저 천병식으로 먼저 반등하는 그러한 우량주 혹은 저평가주들이 한두 개씩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관점에서는 뭐 일반적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그리고 PER 등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종목, 그리고 내년도 불경기 전체를 봤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네. 이렇게 압축을 한다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블루칩들이 그래도 뭐 개인의 수급이나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조금 저점을 높여갈 확률이 높고 특히 아직은 시장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각 섹터가 전체적으로 들썩들썩하기보다는 각 섹터의 대장주를 좀 이렇게 한정해서 네. 대장주에 한정해서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뭐 최근에 보니까 뭐 오늘도 그렇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많이 반등을 했어요. 반도체 가격이 더 나빠진다고 아무리 전망을 해도 네. 주가는 오히려 거꾸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바로 맞습니다. 그 가장 어두울 때가 오히려 투자 적기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연준이 뭔가 이제 그 금리 인상 기조는 페이드아웃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바로 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 기간 어떻게 보면 좀 동결을 하고 갈 가능성이 네. 높은데. 연준이 금리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빨라야 내년 말 정상적인 경기 흐름이라면 해를 넘겨서 2024년 3월경이 되지 않을까. 2024년 3월, 네, 앞으로 네, 한 네. 1년 반 정도. 네, 지금 특히 하반기 들어서 최근 보여진 물가 지표들은 내년도에도 물가가 내려가긴 하겠지만 그 하락 속도가 굉장히 완만할 것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에는 좀 가속적으로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쳐도 연준이 피벗, 어쨌든 금리를 인하할 정도의 상황으로 조금 더 접근하는 것은 빨라야 내년 뭐 한 4분기, 특히 연말에 가까울수록 그런 연준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3%대, 뭐 한 4%를 살짝 이제 깨는 시점, 그리고 근원 PC가
어쨌든 2%는 아니지만 그래도 2%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을 보여주는 때. 예, 그러니까 연준은 어쨌든 70년대에 세 번의 어쨌든 금리 상승, 통화 긴축을 조금 그 완화적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또 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경험을 세 번 겪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산불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날씨에 산불, 잔불을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예. 또 산불이 다시 번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인플레이션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연준은 내년 전체로 좀 신중할 수밖에 없다, 통화 정책에라는 관점에서 기대했던 시장이 기대하는 연준의 피벗은 조금 늦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정책이라는 건 크게 보면은 금리 인상기가 있고 이 동결하는 기간이 있고 네. 인하기가 있는데 네. 사실 그 국면마다 아주 고민하면서 결정을 하지만은 이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인상기 끝 무렵과 인상기 초기와 다르고 그다음에 동결기 끝 무렵 되면은 완전히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올해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고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참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아주 뭐 깜깜한 터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난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경기라는 산이 있는데 투자자들 어떻게 전략을 잡아가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위험 관리, 위험 관리라고 하면 뭐 위험한 투자는 조금 비중을 줄이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현금 비중을 일정 비중 가져가고 그리고 좀 쏠림이 있는 포트폴리오는 좀 분산한다든지 위험을 조금 이렇게 낮게 유지하는 노력을 계속 하면서 연말 연초를 맞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가가 살짝 뭐 한번 기술적으로 좀 충격을 받고 또 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거는 뭐 좀 분할 매수하시는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일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과거 어쨌든 V자형 경기 회복이라든지 좀 V자형 가파른 주가 상승을 염두에 두시기보다는 주식시장이 우여곡절이 앞으로도 많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거기에 따른 시장이 조금 의외로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 위로도 가볍지만 아래로도 좀 가벼울 가능성, 즉 변동성이죠. 이 변동성의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추세적으로 안정되게 조금 종목 중심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해나가야 될 시기는 적어도 내년 2분기부터 찾으시는 게 좋겠다. 그 전까지는 뭐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발빠른 또 뱃을 짧게 잡고 전술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좋은 뭐 가르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3프로TV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